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 구리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근무하는 장태원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대책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제가 좀 어느 부분에 강조를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만 조금 고민한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택시 운전 노동자의 노동 시간 뜬금없이 택시 운전 노동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일 2교대제 한 개의 차를 뭐 밤낮으로 나누어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요. 1인 1차제라고 해서 하나의 차를 개인에게 주어서 알아서 이제 근무를 하라. 대신에 산업금을 내라라고 근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하고 B 중에서 어떤 사람의 노동 시간이 더 길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A부터 B까지 그 운송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해서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사에 제가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이 과로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문가분이 아니 이분은 개인 사업자이고 계약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왜 도대체 과로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피곤하면은 그 계약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2년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원장님 계시는 아마 같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택시 노동자의 건강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인 1일 2교대제의 근무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53%인데 1인 1차제는 12시간 이상이 약 60%로 가장 많습니다. 즉 1인 1차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물론 격일제 이것은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일정인데 격일제 근무 시간이 훨씬 깁니다. 14시간 이상이 더 긴데요. 자, 반면 근무 일수를 보시면은 격일제 근무하시는 분은 하루 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5일 정도만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1인 1차제는 25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 1일 2교대제, 1일 1차제, 격일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무 시간,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분들은 1인 1차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거는 2013년도 6월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보도 자료를 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를 출발해서 이제 운행을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즉 근무 시간이 되겠죠. 근무 시간인 10시간 40분입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40분이고요. 자, 그리고 산업금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매일 회사에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납입기준금, 산업금이 평균 10만 8천 원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1인 1차제의 산업금은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1인 1차제를 하시는 분들은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내가 자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반면에 산업금이 더 높습니다. 즉 산업금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결국은 더 많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급여인데요. 어, 산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면은 일단 120만 원 정도를 세금 공제 전에 12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주고요. 반면에 산업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20만 원에서 또 까입니다. 그리고 산업금을 모두 채우고 난 이후에 하루에 10만 얼마를 채우고 난 그 플러스 되는 수익은 자기가 모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산업금을 채우고 그 이후에 하는 그 운행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행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요. 1인 1차제 하루 2교대제 하시는 분들은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반면에 1인 1차제 하시는 분들은 근무 시간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근무 시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수입이 월 26일, 1일 6일입니다. 1일 6일 만근하고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산업금 정액급여에서 산업금 이상의 이제 수익을 모두 합해서 월 평균 187만 원인데요. 이것을 시내버스 운전수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시내버스 운전수들은 여기 7.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내버스 운전수들은 준공영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약 300만 원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 일하고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인 1차제로 운행할 경우 2인 1차보다 운수종사자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1인 1차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그 모 택배사에서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 작업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저희 구리병원에 꽤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 택배사는 그 특이하게 분류 작업하시는 분들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분류 작업이 밤에만 이루어지고요. 오전 1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택배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분들 중에 일부는 하루에 5일을 근무하고요. 그런데 또 일부는 여기 7일인데 실제로 매일 근무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정말 매일 근무하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5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밤 근무에 이어서 낮 근무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9시에 새벽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쉬고 10시 반부터 이거 18시입니다. 오후 6시까지 배송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오전 1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겨우 퇴근하시는 거죠. 이런 분도 일주일에 5일, 6일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어떤 분은 낮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개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일이 줄어서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이제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택시 운전 노동자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잠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1일 2교대제나 격일제 근무에 비해서 1인 1차제 근무, 즉 택시 차량을 한 대를 주고 알아서 이제 운행을 하고 대신 산업금만 잘 내시오 하는 분들의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자, 그럼 왜 길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 첫째로 앞에 살펴봤듯이 일주 6일 10시간 하루 10시간 근무를 했을 때 월 수입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금을 제외한 수익은 본인 수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떼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택배 노동자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는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매우 높아서 과로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건강장애 위험이 높다라는 것은 앞에서 다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누구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팩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노동 시간이 긴가? 여러 앞에서 많이 나왔죠. 일단 분류 작업, 배송 작업뿐만이 아니라 분류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길다. 그리고 배송 물량이 많다. 결국 물량이 많은 것을 하루에 다 배송을 하다 보면 결국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왜 배송 물량이 많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물량을 배송해야지 겨우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다. 아까 택배 노조 수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수익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 한 개 배달했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그 수익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의 물량을 해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택배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하루에 9시간만 10시간만 근무하도록 하라. 그리고 배송 물량이 많으면은 역시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송 물량을 현재보다 3분의 2 정도로 또는 70%로 80%로 줄여라. 또는 분류 작업을 없애라.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주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만큼 일을 해도 이분들이 적정한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이윤정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택배사가 직접 고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에 그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택배비 상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상승이라기보다 현실화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택배비를 현실화한다든지 무게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이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물량을 1인당 배송 물량을 줄이면은 그 남는 물량은 또 누군가가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인력 충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수익 구조 개선이라든지 택배비 상승까지 같이 맞물려야지 인력 충원이 될 수 있고 결국 1인당 배송하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과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다 나온 내용들인데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이분들이 적절하게 일을 해도 나는 이제 과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오늘은 그만 일할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쪽에서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